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착공 24년이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동두천 재생병원. 대순진리회 이사회가 최근 병원 개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지방의회 공무 국외 여행은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 의회가 논란과 의혹을 사전에 막겠다며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25분쯤 동두천시 해룡산 정상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산림 약 1.16헥타르가 불에 탔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지난달 이 지사에게 중형을 부여하면서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착공 24년이 넘도록 개원하지 못하고 있는 동두천 재생병원. 그동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병원 개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대순진리회 이사회가 최근 병원 개원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두천 재생병원입니다. 21층 높이의 1,400여 병상 규모로 경기 북부에선 가장 큰 종합병원입니다. 경기 북부에 낙후된 의료 인프라가 개선될 거란 기대가 있었지만 착공 후 24년 동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동두천 재생병원이 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순진리회 이사회가 지난달 재생병원을 개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재생병원은 현재 건물 외관 공사만 마무리된 상태. 대순진리회 이사회는 병원 건물을 사용할 수 있을지 또 병원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를 두고 외부 기관에 안전 진단과 컨설팅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안 하고 방치 상태로 놔둘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종단 내부에서 위에 계신 분들이 좀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병원은 지난 1995년 동두천 지행동에 착공됐지만 그해 12월 대순진리회 종단 교주가 사망한 뒤 종단이 분열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사 답보 상태가 이어지자 동두천 시민사회는 종단의 공사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선 재생병원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동두천시는 지난 2월 대순진리회 4개 종단 관계자를 한자리에 불러 대책을 물었고 종단이 내년 말까지 병원을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4개 종단 관계자는 병원을 조속히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회의가 있은 후 2달여 만에 종단에서 병원 개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두천시는 개원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재생병원 관련된 관계자들이 그 병원 개원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 재생병원은 동두천시가 최종 시한으로 제시한 내년 말 전에는 개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종합병원이 될지 아니면 요양병원 등의 형태가 될지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방의회 공무 국외 여행은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찰이 목적인데 관광 코스로 짜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포천시의회는 이를 사전에 막겠다며 공무 국외 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포천시의회 강준모 부의장 전화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천시의회 부의장 강준모입니다. 네, 이번 회기에서 이제 공무 국외 여행 규칙 조례를 전부 개정하셨는데요. 이 개정한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번 일부 지방의회에서 발생된 국회 연수 과정에서의 일탈과 관광, 외유성 부실한 지방의회 국외 연수 제도가 많은 관심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실 있는 연수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 및 절차 보완의 시급성을 느끼면서 2019년 2월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내실 있는 공무국외 출장 제도 운영을 위한 공무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작성, 전국 지방의회 규칙 개정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 시민들의 우려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네, 이번에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요. 총 6가지로 큰 틀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공무 국외 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을 지금 현재는 시의회 부의장으로 된다는 것을 민간 의원으로 호선한다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요, 요거는 좀 신설 사항인데 심사위원이 의원이 심사 대상이 되는 국외 출장 계획이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으로 공무 국외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 내용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사항으로서는 출장 계획서 제출에 관한 내용인데 공무 국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 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를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로 바뀌며 위원회 심사를 거쳐 3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로 내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요 내용도 신설된 내용인데 출장 보고서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공무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 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신설 사항인데요. 이 내용인 전 내용과는 집어넣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6가지 내용이 신설 내지는 변경된 사항입니다. 네, 변경된 내용이 어떤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바뀐 개정안에 따라서 공무 국외 여행을 계획할 텐데 앞으로 포천시의회 이 공무 국외 여행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아직 저희 포천시의회 2019년도 공무 계획은 아직까지 계획된 바 없습니다. 네. 보다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포천시에 필요한 농촌, 도시, 재생 프로그램이나 철도 환경, 노인 복지에 관련된 사업 등 포천 시민의 생각이나 의지 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규칙안을 발표하러 모범적인 공무 국외 연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포천 시민들을 위해서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이번 일부 지방의회 일탈로 인해 저희 포천시 의원들 또한 혹여 관광 연수 및 외유성 연수를 가지 않나 적게나마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국외 연수를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공인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의원 윤리 강령을 준수하여 모든 권한이 시민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고 겸허하고 착실히 있게 짜임이 있고 실속 있는 연수를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포천시 시의회 공무 국외여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을 개정을 발표하므로 시의회가 더 바람직한 일꾼으로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포천시의회를 믿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포천시의회 강준모 부의장과 전화 연결해서 공무 국외여행 규칙 개정에 대한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만큼 날씨가 요즘 너무 좋죠. 수도권에서 멀리 떠나지 않아도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두천인데요.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 동두천 보산동을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두천 하면 흔히 미군 부대를 떠올리죠. 지난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이사단이 이곳에 주둔하면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상점 무려 200여 곳이 생겨났는데요. 그 흔적을 아직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곳, 바로 보산동 관광특구입니다. 자연적으로 상가들이 생겨나면서 거리가 조성이 됐고요. 특구는 97년 1월 18일 날 지정이 돼서 외국인 관광특구로서 이제 경기부에서 역할을 하게 됐고, 최근에는 두드림 뮤직센터라든지 디자인 아트빌리지 공방들이 조성이 되고 BDC 할로윈 365 등이 개최가 되면서 캠핑 보산으로 새롭게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 부대가 떠난 자리에는 지난 세월의 역사와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7, 80년대 그 시절 동두천 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좀 많이 낡아 있어서 그냥 옛날 분위기 나는 그런 느낌. 금토일 날 정도는 많이 오세요. 지나가면서 오고 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글로 된 간판보다는 영어 간판을 찾기가 더 쉽고 한식보다는 다양한 외국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들이 더 많습니다. 낡고 오래된 상가 곳곳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그래피티로 이 지역 역사와 문화를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길 가운데 서 있으면 마치 뉴욕 거리에 온 것처럼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또 이렇게 길게 이어진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요즘은 쉽게 볼 수 없는 맞춤 의류점과 미군들로 가득 찼을 것 같은 클럽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활발했던 동두천 클럽 문화는 우리나라 락의 부흥을 함께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골목 곳곳에는 1세대 밴드의 흔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미군 부대라는 삭막했던 도시 이미지는 역사를 기록하는 숨은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5월, 멀리 갈 수 없다면 이곳 동두천에 들러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도심 속 작은 미국을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25분쯤 동두천시 해룡산 정상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5시간여 만에 진화됐고 산림 약 1.16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시는 12월부터 의정부 13동을 통합 운영합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통합청사가 행정과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복합적인 주민 편의시설로 확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통합 추진 시 우려되는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되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중에 통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후 주민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12월 통합행정동 개소와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가 청산에 청렴 계단을 조성했습니다. 시는 직원이 응모한 청렴 표어를 청산의 계단에 부착하고 청렴 문화 확산에 나섰습니다. 청렴 계단은 공직자 청렴 의식 제고와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직원과 민원인이 이용하는 의정부시 청사 그리고 동주민센터 출입 계단에 청렴 문구를 부착했습니다. 포천시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65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천시는 종합전수 23.842점을 획득해 2위 이천시를 따돌리고 2년 만에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포천시는 축구, 역도, 우슈에서 종목별 1위를 달성했으며 사격에서 2위, 수영, 정구, 탁구 등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쳤습니다. 소방관은 각종 구조구급 현장에 최일선에 서게 되는 만큼 강인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신임 소방관을 뽑기 위한 체력 시험이 치러지고 있는데요. 소방관이라는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젖 먹던 힘까지 쏟아내고 있는 예비 소방관들을 김한식 기자가 스마트폰 출동으로 담았습니다. 긴장한 얼굴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1차 필기시험에 통과한 뒤 체력 시험을 앞둔 소방공무원 응시생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막연히 직업 뭐 적으러 하면 그냥 멋있는 소방관 이렇게 적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참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긴장된 순간도 잠시. 감독관의 신호가 떨어지자 온 힘을 다해 상체를 일으킵니다. 정해진 시간에 한 개라도 더 하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쏟아냅니다. 체력 측정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00점 만점에 15점. 하지만 0.1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응시생들에게 체력 훈련은 필수입니다. 긴장은 되는데 시험 치기 전에 시험보다 더 빡세게 준비를 해야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힘은 드는데 뭐 이거 못 버텨서 이거 못하면 안 되니까 이거 못 버티면 딴 것도 못해요.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된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은 1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됩니다.
올해 5천여 명을 선발하는 소방공무원 시험에 모두 4만 5천 명이 넘는 응시생들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긴장감에 실수가 나오자 곳곳에서 아쉬운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습할 때보다 좀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운데 끝까지 열심히 해야지. 전 유연성이 안 돼가지고 유연성 연습할 때도 그렇고 좀 힘들었어요. 응시생들에게 마의 종목으로 불리는 왕복 오래 달리기입니다. 3, 2, 1, 시작. 20m 구간을 점차 속도를 올려 78차례를 달려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종목입니다. 실제 레이스를 완주한 응시생은 절반 정도. 경쟁 관계지만 박수로 격려합니다. 악천후와 긴급 재난 상황에서 활동해야 하는 소방관들에게 강인한 체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체력이 필요하게 되고 재난 현장에서 나 자신, 나아가 동료의 목숨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체력 시험을 통과하면 면접을 거쳐 오는 7월 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고 합격자는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 소방관으로 임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도내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들을 위한 근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공공기관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거나 예정 중인 아파트에는 이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는 안재순 씨. 200세대 규모 건물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쉴 때라곤 지하 창고가 전부입니다. 춥고 여름엔 더웠고 그게 좀 불편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선풍기하고 그런 온풍기 같은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고된 노동을 하는 아파트 청소원과 경비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청과 도사나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에도 휴식 공간을 설치합니다. 도내 33개 단지 대상인데 휴식 공간이 없는 곳은 설계를 바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존 휴게 공간이 지하에 있는 곳은 지상으로 옮기고 앞으로는 설계 시부터 지상에 배치할 계획. 냉난방시설과 냉장고, TV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공간만 되면 샤워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의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그렇고요. 저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현장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건설 시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오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검찰이 지난달 이 지사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 16일에 있을 수원지법의 선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경기도가 저소득층 가구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달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일부 지역에 한때 소나기 소식이 있었지만 화요일에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으며 대기 확산은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내내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최대 17도까지 차이나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건조한 대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